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상상 좀 해보셨어요? 아침에 너무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너무 푹신하고 편안해서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드레스룸의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그 안에 사계절에 색깔별로 종류별로 너무 다양한 내 옷으로 가득 찬 거예요. 거기서 한 벌의 옷을 골라 입고 액세서리를 해야 되잖아요. 액세서리가 들어있는 서랍의 문을 엽니다.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하나를 골라서 귀에 걸고 그 옷에 어울리는 가방을 메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요. 누가 보더라도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차를 타고 친구에게 주려는 선물을 들고 친구를 만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친구는 너무 원하던 그런 선물이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고요. 당연히 밥값은 제가 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한 4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 집은 이미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이 다녀가셔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리돼 있어요. 저는 전날 요리 선생님에게 배운 요리로 저녁상을 차립니다. 그 상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나누다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때요? 괜찮은 삶인가요? 행복한 삶이죠. 그런 삶을 꿈꾸던 어린아이의 사진입니다. 저는 제 사진이거든요. 7살, 8살 무렵이에요. 요 나이부터 행복한 삶을 꿈꿨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제가 태어나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 모두 합쳤을 때 입었던 가장 비싼 옷이었어요.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쉽지 않은 확률이죠.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 이제 공부를 잘해서 자수성가를 할 수 있어요. 불행히도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여자들이? 얼굴이 좀 예쁘고 몸매가 훌륭하다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 남자를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해볼 텐데 지금 모습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3살에 우리 그때 당시 제가 지금 45인데 그때 당시 도는 말이 혼테크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23살에 제 주변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을 편안하게 밥을 먹여주기는 했지만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남아있는 성공의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는 거. 뭘 할 수 있을까 사회에 나가보려고 했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일은 화장품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거였어요. 화젠 화장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업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팔리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항상 탑을 유지하고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결혼해서 새 옷이라는 거를 사입어 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영업을 잘하니까 새 옷을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제가 선택했던 직업이 마사지였어요.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샵을 차린 건 아니고 강남에 돈이 많은 사모님들을 찾아가는 출장 마사지를 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사지를 하니까요. 신의 손이라고 소문도 나고 돈도 남편보다 더 벌고 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밥, 외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또한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사지라고 하는 직업이요. 저의 건강과 돈을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파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더 지나다간 내가 무언가 이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번 돈을 다 들여가지고 투자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잘 했을까요? 제가 펀드, 주식, 부동산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반타작 내거나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보의 부재.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 시절의 제 모습이에요. 진짜 저희 가족의 모습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집 이거 뭐라 그랬죠? 여기 틀 다 벗겨진 거 보이세요? 이 안방이 다였고요. 그 옆에 정말 식탁 하나도 놓을 수 없는 부엌이 있었고요. 거실이 없는 요게 다였어요. 요만큼이 거실의 전부인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에게 저곳을 정말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보행기를 끌고 더 멀리 나아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사지도 했고 하진 화장품에서도 일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냈을 때의 제 모습입니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라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뭘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몸을 쓰지 않고도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가난했던 이유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현금 흐름의 4분면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보면은 제가 가난했던 이유예요. 저희 남편 월급생활자였죠. 월급생활자였어요. 저는 마사지라고 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금 흐름의 4분면에서 이쪽 분면에 있을 때에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뭐 해봤어요? 투자도 해봤죠.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자본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저한테 남은 건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밖에 없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는 자본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해야 하는 건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그 당시에 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일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가졌던 직업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마사지를 했고 하진 화장품을 해서 벌었던 돈을 잘못된 정보로 투자해서 다 날렸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의 몸에 절망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병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병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일 안 해야 되나요? 일은 계속 해야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저는 제품을 찾았고 그 제품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인 유산화였어요. 그 제품을 먹고 나니까 제가 건강을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을 했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게 2020년도 지금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한 뭐라 그랬죠? 바이러스죠. 이 시대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살고 있는 유산화를 만나 10년째 된 지금 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딸 방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제가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아빠가 동창 모임에 갔다 오시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내 친구 집에 갔더니 말이야. 그 집은 애가 셋인데 방마다 TV가 있더라.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마음속의 생각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한테 그런 방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저런 얘기 왜 하시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런 방에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아이에게 정말 아름다운 방을 만들어줘야지, 누구나 꿈꾸는 그런 방을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유사나를 만나고 10년 후에 우리 큰딸 방이에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네. 정말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방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거실이에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코로나로 밖에 못 나가가지고 핸드폰 하면서 시간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주급으로 수당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나가던 나가지 않던, 예전에 마사지를 할 때는요, 손님들이 이번 주 회차를 마사지 하지 않으면 저에게 또 다른 결제, 그 횟수가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수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을 굉장히 걱정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나가나 나가지 않으나 저에게는 권리소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때 마음 상태를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편안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하고 놀고 있었어요. 느껴지나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인데. 주말이 되면 남편이랑 너무 큰 집에 이사를 했더니 집이 허전한 거예요. 그 집에 걸 그림을 보러 다닙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10년을 화진 화장품을 했고 마사지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바뀌지 않았던 삶이 도구 하나를 달리하고서 똑같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삶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면 저에게 삶의 기회가 되었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은 부정적인 시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아직까지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정보 공유예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커코라고 칼 회사 아세요? 그 칼을 요새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제가 저희 집에 모았습니다. 집에 모으고 그 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집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10만 원 상당의 칼을 다 하나씩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회가 끝나고 그 자리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10만 원 상당의 또 그 회사 제품을 주는 거예요. 와, 대박 좋죠? 대박 좋잖아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일이 뭐였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2명의 사람이 제가 선물을 받는 걸 봤잖아요. 자기들도 집에 가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각자 만들고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각자 만들면 이제 선물은 저는 못 받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게 저만 안타까운가요? 그 자리를 내가 또 만들면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우시죠? 근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게 이 사람이 소개하면 나에게 또 선물을 주고 또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개하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 이게 네트워크인 거예요. 정말 쉽고 합리적이고 행복하지 않나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잘 전달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모으면 잘 모이는지를 정보를 공유해서 그 경험치를 함께 나누면 좀 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으로.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어요. 근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아무 회사나 가서 한다고 나에게 그런 수익이 돌아오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보면 누구나 하나 정도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둘러보시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하나씩은 다 가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사업을 하겠다라면 아무 회사나 선택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친구가 한다고 해서 가입을 하고 언니가 한다고 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큰 돈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맥과 시간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직급에 오르고 성장을 했는데 그 회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괜찮아요. 내가 고른 회사에서 일정 직급에 올라가 받고 돈도 벌어받고 굉장히 속은 상하겠지만 난 괜찮은데 내가 소개한 인맥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한 시간들을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벌써 45이 되고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을 할 때 정말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고르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회사를 고를 때는 그 회사 오너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아이들 많이 키우시죠?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보셨죠? 그 어린이집에 보낼 때 뭘 가장 먼저 보고 보내시나요? 저는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원의 원장이었어요. 원장의 마인드를 선생님들이 거의 따라가더라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사의 오너가 어떤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이 재정적으로 안전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내 아이가 24개월에 입학을 하면 쭉 보낸다 그러면 7살까지 보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뭔가 안정적이지 않다라면 이 아이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라던가 중간에 문을 닫았을 때 우리 아이가 타격을 받고 옮겨야 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도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회사 오너의 마인드,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 회사인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가를 따져봤었고요. 두 번째로 탁월한 제품력이에요. 요새 좋은 제품 정말 많아요. 그쵸? 근데 저는 비타민 회사였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내 아이가 아프다면, 내 남편이 아프다면 먹일 수 있는 제품인가?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아플 때는 서랍에서 대충 꺼내서 아무거나 털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내 부모가 아플 때는 아무거나 찾아서 털어 넣게 되던가요? 아니죠. 정말 좋은 제품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제품인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아무거나 먹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충분한 보상. 소비만 하실 거라면 회사와 제품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해 나갈 거라면 내가 일한 만큼의, 재밌고 좋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한 만큼의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회사인가, 그 보상을 제대로 주고 있는 회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그 회사의 창립자세요. 마이런 렌츠 뭐라고 돼 있냐면 박사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학 및 면역학 박사님. 인간 세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 회사에서 10년간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요.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 CEO에 대한 신뢰를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직장 생활을 이제 여러 군데 옮기면서 직장을 다녔었고, 제 친구도 이제
직장을 여러 군데 다녔었고, 지금 저의 큰딸도 이미 사회에 나가서 사회 경험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나가서 사회 경험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와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왜 그만뒀니? 라고 했더니, 엄마, 그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님의 마인드가 저하고 맞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오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회사의 오너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일하면서 보상으로 저에게 공급해주는 제품으로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저희 회사의 CEO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미국에 있는 저희 본사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회사와 직거래하는 거잖아요. 직거래를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게 되는 건데, 본사가 있고 저희 이제 본사 지하에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을 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오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저희는 90% 이상 이 건물에서 자체 생산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저에게 극대화된 소득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국에 지금 진출돼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외국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에, 캐나다에, 필리핀에, 태국에, 전 세계 각국에 제 산하로 주렁주렁 파트너 사장님들이 달려서 저에게 소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성.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직접 판매 조합에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자,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화장품 회사 하나가 저희 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렇게 철수를 하게 됐을 때 그 회사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라면 소비자에게는 600만 원, 판매원에게는 1,5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만약에 특수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라면 소비자에게는 300만 원, 판매원에게는 6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미등록된 회사라면 단 100원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저는 요즘 일을 하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냥 당장의 수익 1, 2년 사이에 1억, 2억을 벌고자 네트워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인지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한탕을 하면 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한탕을 하고 말 거라면 굳이 그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주는 어떤 극대화된 이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권리 소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에 상장돼 있어요. 나이스에 3번 액면 분할을 하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제가 주식을 사봤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오르더라고요. 근데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제 수당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보통 회사에 취직을 하시는 내 아이가 회사에 취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우리 앞에 계신 사장님들 옛날에 다 취직해보셨죠? 회사에 취직할 때 어떤 회사를 고르세요? 만년 백등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매출이 막 떨어지고 있는 회사에 취직하시나요? 아니죠.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유산하는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시작했던 무렵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작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등수를 회사에서 안 가르쳐 줬었어요. 저 뒤에 있어서. 근데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7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회사에서 제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제품, 뉴트리션.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족이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냐,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제품이냐. 저는 1년이면 365일을 집에서 홍삼을 달여서 먹었고요.
봄, 가을이면 아이들에게 한약을 다려서 먹였고요. 1년에 한 번은 녹용을 먹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그 약을 챙겨서 먹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였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먹였는데도 저는 매일 병원에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을 아이들에게 먹이면서부터 저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기는 하지만 당연한 거지만 참 많이 아까워요. 그리고 리셋. 저희 남편이 그런 가족력이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도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고 시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어요. 저는 건강에 대한 염려를 늘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유산화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셋 프로그램을 저희 남편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산화 리셋을 하기 전에 저희 남편이 지금 51살이거든요. 40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압이 굉장히 경계치로 위험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뭔가 모든 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유산화의 리셋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51살이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을 해서 나오는 그 결과치를 보면요. 모두가 정상,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의 아이들이 셋 다 알러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예전에 썼었는데 정기적인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알러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넘어갔어요, 하나가. 그리고 셀라비보.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되게 노력한 나라 이름이에요. 아제르바이잔. 들어보셨어요? 석유 추출국이에요. 석유 추출국이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재미있는 어떤 상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석유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석유에 목욕. 석유가 참 많으니까 별걸 다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목욕을 10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 방송에 나온 얘기예요. 왜? 10분 이상 하면 해롭대요. 석유가 10분 이상 들어가면 당연히 해롭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리더님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석유를 받아가지고 매일 저녁 1시간씩 조욕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건강하고 활기차고 막 행복하고 이러세요? 안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바르신 화장품에 석유 추출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 못하고 계셨죠. 근데 그런 모든 해로운 성분들로부터 안전하게 검증된 셀라비브 화장품이 저희 회사에서는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는 오늘 그 화장품을 바르고 나왔어요. 어저께 제가 저희 회사에서 얼마 전에 화이트 브라이트닝 라인이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얼굴이 하얘지는 것에 절 보셔서 알겠지만 좀 까만 집안이에요. 노란 집안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깝나요? 그래서 하얘지는 거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아이에게 브라이트닝 제품을 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어떤 바디로션, 향이 완전 좋은 바디로션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트닝 제품을 주면서 이거 몸에 한번 발라봐 하고 줬더니 저희 딸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엄마 향은 진짜 좋은데요. 몸에 바르지는 못하겠어요. 불안하대요. 건강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불안하다라고 22살 딸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르고 있지만 인지한다라면 바르기 두려운 제품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매일 365일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영양제를 평가해 놓은 책이에요. 20년 전부터 나왔고요. 지금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판매되고 있는데 뭐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는 게 저한테는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나요? 너무 아줌마 같은 말이었나요? 교보문고에 가시면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교보문고에 가시면 비타민을 평가한 책을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그런 도서관 있죠. 도서관에 가시면 이 책 비치돼 있어요.
거기에 열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비타민들을 평가해 놓은 결과치를 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제품은 제가 모르겠고 저희 회사의 제품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독성이 없이 효능이 높은 최고의 제품이라고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생협에 가서 모든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 제품이나 막 사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생협에 가서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독성이 없는, 농약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안전한 재료를 사용해서 내 가족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영양제는 아무거나 먹어. 흡수도 훨씬 잘 될 텐데.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이 저렴한 가격 대비의 제품을 먹는 때가 아니라 내 가족에게 가장 최적화된 건강을 제공하는 제품과 식품을 먹는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봤을 때 저희 회사의 제품이 지금까지는 가장 우수하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우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외국에서 평가받은 것보다 한국에서 평가받은 거 18년도 그리고 19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타민 부분에서 대상을 받고 있는 것이 저희 회사의 대표 제품인 헬스팩입니다. 그리고 유산화의 비즈니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먹기만 할 거면 회사나 제품만 보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할 거라면 보상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하셔야 된다고. 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저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산화 후원수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바이너리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양주를 내렸을 때 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제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A가 B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B가 C라는 사람을 소개했을 때 제가 소개한 A라는 사람에 대한 수당을 저에게 그 수당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A가 소개한 B에 대한 점수도 B가 소개한 C에 대한 점수도 저희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코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칼을 소개했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굉장히 속상했던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나에게 이 점수를 공유해 주는데, 그쵸? 이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주를 내렸을 때 제가 적은 점수의 2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왜 그런 얘기 되게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들어봤죠?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들어보기 힘들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내가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처음 시작해서 인프라도 없고 잘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 3%를 지급한대요. 근데 이미 아는 것도 많고 인프라도 많이 갖춘 먼저 시작한 누군가에게는 21%를 지급한대요. 따라가기 힘들겠죠. 이래서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났잖아요.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났냐면 지금 시작했던 저나 10년 전이었겠죠. 예전에 시작했던 분이나 똑같이 20%를 제공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재기 발생을 막아주고요. 정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저는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손해보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이번 주에 정산을 했을 때 100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남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타사는 그 점수가 그 회사에서 정해진 주기마다 사라집니다. 저같이 좀 소심한 사람은 이런 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점수를 사서 맞춘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 점수를 그대로 다음 주로 이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고 사재기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했던 방법이에요.
저에게 이 사업을 소개해 주셨던 분이 2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가입비였어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 자료를 받고 그 당시에 제가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큰 손실을 얻으면서 몸이 아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픈 몸을 회복해야 다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해독 프로그램을 처음에 200정 구매를 하고 한 달 정도 섭취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다시 또 200정 구매를 해서 제가 먹고 제 가족이 함께 제품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먹으니까 그때 아팠던 약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공황장애가 개선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면 다 어때요? 맛있는 맛집에 가면 소개하시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칼을 써보고 싶어서 소개했다고. 좋은 제품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던가요? 제일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 가족. 그쵸? 내 가족, 친한 친구, 언니, 동생,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화재나 화장품을 할 때도 마사지를 할 때도 벌었던 금액이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보다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너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서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권리소득이잖아요. 권리소득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으로 쇼핑을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 용돈을 마음껏 쓸 수 있더라고요. 왜? 다음 달에 또 들어올 돈이니까. 영업이나 화재화장품 영업이나 마사지는 내가 다음 달에 아프거나 쉬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를 늘 불안하게 했었는데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또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라인에 5,000정 가득 차게 되면요. 추가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게를 2개 더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줄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내려갔더니 추가로 80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친구, 가족, 동네 지인 이렇게 3줄 정도가 내려가니까 저에게 추가로 800만 원을 더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요. 부모님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화재화장품에 있고 마사지를 할 때는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났거나 편찮으시거나 뭐예요? 내가 뭔가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항상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때 전화를 받을 때는 되게 짜증났었어요. 근데 이 정도 벌고 나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 정말 기쁘게 내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받고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엄마가 디스크가 있으시다면서 수술을 꼭 하셔야 되겠다면서 수술을 지금 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근데 그 간호사님이 자꾸 맨날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식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영양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게 비급여래요. 비싼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통증이 있어서 통증제를 맞아야 되는데 그게 또 비급여래요. 근데 저는 그 전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놔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전화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시라고. 자, 삶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엄마 수술하고 나오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집을 다시 다 뜯어고치고 있어요. 그냥 이 정도 벌면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3명 정도 소개했고 그 라인이 누군가를 또 소개해서 내려간 거예요. 탁월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게를 추가적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제 꿈이었어요. 4줄 내려가는 거. 4줄 내려갔더니요. 추가로 또 이만큼을 줍니다. 저는 꿈을 이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은 밥 먹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이죠. 내가 밥 먹고 싶은 사람하고만 밥 먹는 거. 저는 그걸 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거요? 내가 하고 싶은 거요? 생각하면 현실이 돼서 저희 집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도 내리면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뭐 저보다 꿈이 크신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추가 가계, 아까 받은 추가 가계를 통해서 제가 하나, 둘, 셋, 네 줄을 내렸을 때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시 추가 가계를 달고 여기에 두 줄을 내리면 추가로 1,000만 원, 저쪽에 또 두 줄 내리면 추가로 1,100만 원, 저쪽에 또 내리면 또 추가로 돈이 이렇게 1,200만 원, 추가로 1,3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되게 기대돼요. 제가 하기 싫어도 계속 이렇게 라인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추가로 1,1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받았을 때는 지금도 미치게 행복한데 얼마나 행복해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의 소득을 받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얼마를 벌겠다. 근데 이런 소득을 다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월 20에서 40만 원 정도의 소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본봉이에요. 앞에서 설명해드릴 건 본봉이고요. 보너스예요. 제가 완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평생 매칭 보너스. 뭐냐 하면,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자,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전정미 리더님, 부모님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나 드리세요? 참 많이 드리기 쉽지 않죠.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500 정도 벌면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때는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저를 30년 넘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도 용돈을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평생 매칭 보너스는 뭐냐면요. 나를 믿고 이 사업에 사인한 사람과 함께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도 성장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소득의 15%를 이 사람의 돈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좋은 리더를 키워서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너스인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많이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매주 1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용돈으로 쓰고 있어요. 딱 좋더라고요. 딱 좋아요. 제가 옛날에 누가 사업 설명할 때 한 달에 일주일에 100만 원씩 용돈 쓴다 그랬을 때 그 돈을 다 어디다 써 했는데요. 참 쓸 데가 많아요. 그리고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 저쪽에 리더십 보너스. 이거는요. 회사가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가게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바이너리로 5,000점, 5,000점을 쌓아서 본봉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이 5,000점, 5,000점이 토요일 1시까지 5,000이 딱 차면요. 리더십 보너스를 주게 됩니다. 하나의 가게를 꽉 채웠을 때는 80만 원. 저는 아직 안타깝게도 2개밖에 채우지 못했어요. 240만 원. 네, 240만 원. 그리고 자, 5,000점, 5,000점을 월요일 날 아침에 채웠어요. 하나 됐다가 2개 됐다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면 한 달에 100만 원, 2개면 한 달에 200만 원. 꽁돈이죠. 저의 집안의 건강과 어떤 재테크에 투자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엘리트 보너스는 아직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리더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자동 맥스아웃 보너스를 받았을 때 삶이 정말 품격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 엘리트 보너스를 받을 때 얼마나 달라질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행. 정말 많은 곳을 다닌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태국에 신혼여행 갔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한 10년 동안 20개국, 이제 세다가 못 셌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20개국 이상의 나라들에 출국을 했는데 크루즈도 타봤고 코끼리도 실제로 보고 두바이에도 가보고 기타 등등의 여러 나라들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갔어요. 정말 많이 갔는데 저는 이 일의 어떤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까?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여행. 그런 여행 다녀보셨나요? 정말 시부모님 모시고 가는 여행 말고 따분한 남편하고만 가는 여행 말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가는 여행. 유산화를 통해서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상속.
제가 아까 보너스는 재테크에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집을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셋인데 집이 지금 세 채예요. 다 유산화를 통해서 마련한 거기는 한데 집을 세 채를 사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놔야 되잖아요. 계산 대충 해보니까 4억에 산 집을 월세를 놓으니까요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수익이. 제가 제 아이에게 물려주겠죠. 4억에 샀어요. 100만 원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죽었어요. 만약에 제가 죽었어요. 4억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요, 아이들이? 못 먹고 살아요. 100만 원 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근데 유산화에서 들어오는 수당으로. 부동산은 경기에 따라서 가격이 막 이럴 수도 있고 관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유산화에서는 내 아이들이 내가 죽더라도 한 달에 40만 원만 건강을 위해서 먹고 섭취한다라면 100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월세가 내 아이들에게 지급됩니다. 평생.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죽으면 유산화 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을 가지고 어떤 이모한테 가라. 그럼 그 이모가 너에게 상속 절차를 밟아줄 것이다. 자,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00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전한가요? 100%?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유산화는 무너지나요? 그 소득이 없어지나요? 이번 달에 말아먹으면 다음 달에 또 들어오죠.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절 보고 좀 더 성장하시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자, 제가 선택한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죠. 자, 이거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안타깝네요.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이게 최영욱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다랑아리 카르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인데 제가 10년 전에 강남에 마사지를 다니던 시절에 정말 제가 부잣집 사모님들한테만 갔어요. 부잣집 사모님 집에 걸려있던 그림이에요. 그 사모님이 전 그림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불러서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림이 새로 들어왔다면서. 이게 너무 멋있는 그림이라고 빌 게이츠가 산 그림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이런 그림은 얼마쯤 주면 사나요? 그랬더니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제 집 가격하고 똑같았어요. 와, 부자들은 집에 저런 그림을 달고 사는구나.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저희 거실 사진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구속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정말 멋진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건강 챙기시는 거 브랜드 체인지 하세요. 맨날 바르면서 찝찝한 화장품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화장품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내세요. 짜투리 시간을 제대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업으로 시작을 했었고 제가 한 500 정도 번 다음에 전업을 했거든요. 가능한 이유는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학력이 낮아도 능력이 없어도 이 회사의 제품을 열심히 먹고 쓰고 그리고 시간을 낸다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면서 밖에 나가는 일도 굉장히 작아지고, 그쵸?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감염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산화는 내 가족의 미래의 현재의 내 가족의 건강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경제의 두려움